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계속 추가 수임료를 요구하거나 뭐 이제 이런 사무실에서 피해를 보시는 분들도 많아서 제가 말씀드린 비용 이외에 또 뭐 기타 비용이 없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사무실에 상담 문의해 주시는 분들 중에 이제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개인회생 파산하려고 하는데 얼마 드느냐, 비용 얼마냐, 이게 제일 궁금하신 것 같아요.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하시려면 얼마 드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려면 일단 비용이 어떤 비용들이 드느냐. 그래서 첫 번째는 뭐 이제 인지대, 그다음에 두 번째 송달료, 예납금, 부채증명서 발급 비용, 변호사 수임료. 이렇게 이제 5가지 비용으로 구분은 해볼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인지대인데요. 인지대 같은 경우는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인지대라는 거는 법원의 서비스,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용, 수수료로 보시면 되고,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는 사건을 접수하게 되면 저희 사무실이 지급받는 게 아니라 법원 계좌로 직접 납부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 같은 경우는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면 27,000원, 개인 파산은 1,800원이 든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송달료는 마찬가지로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한데, 이 송달료라는 거는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이제 이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진행한다라는 거, 뭐 금지 명령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개시결정 안내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 채권자한테도 이제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한테 법원이 서류를 보내는 우편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송달료를 안내드리면 많은 분들께서 헷갈려 하시는 게,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에서 대출을 하나 받았을 수도 있지만 여러 건 대출을 받은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채권자는 한 명이지만 채권은 5개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한 명으로 계산해야 되냐, 5명으로 계산해야 되냐,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신데, 이런 경우는 그냥 한 명이라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법원 계좌로 직접 납부하시게 되는데,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드는지 2024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채권자가 1명인 경우 한 9만 원 정도, 그리고 10명인 경우는 한 46만 원, 그리고 20명인 경우 한 88만 원 정도 이제 법원에 납부해야 되는 송달료가 든다 라고 파악을 해주시면 되고, 개인 파산의 경우에는 1명인 경우는 잘 없겠지만 14만 원, 그리고 뭐 10명인 경우 46만 원, 20명인 경우 83만 원 정도 비용이 소요된다. 마찬가지로 법원 계좌로 직접 납부해 주시면 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납금인데, 요거는 이제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얼마 내라고 이제 법원이 사건 접수 이후에 통지를 해줍니다. 납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고 제가 써놨는데, 뭐 개인회생 같은 경우는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느냐 아니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거고, 개인 파산 같은 경우도 이제 금액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법원의 결정을 봐야 되는데, 개인회생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외부회생위원회 보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납부 명령이 나오면 15만 원이 나오게 되고, 개인 파산 같은 경우는 파산관제인의 보수라고 보면 되는데, 최소 30만 원 나오는 게 대부분이고, 뭐 증가된다면은 뭐 100만 원 이상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부채증명서 발급 비용인데, 부채증명서라는 거는 결국에는 채무 확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채권자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거나 뭐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다라고 했을 때 원금과 이자를 얼마 지금 부담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금융권 채권사한테 직접 확인을 받는 절차입니다. 채권사한테 직접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평균 발급 비용은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 소요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에서 부채증명서를 발급받는다 라고 하면 국민은행, 이 채권사가 직접 발급하는 수수료가 있고, 국민은행까지 가서 채무자분을 대신해가지고 대행해서 발급을 받는 절차니까 대행업체에서 이제 발급 수수료로 또 별도로 지급받습니다. 그래서 이 두 비용을 합쳐서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 비용이 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신속히 발급받고 싶다, 그리고 굳이 대행업체에 맡기지 않고 내가 직접 발급받겠다 라고 하시면은 이제 채무자분께서 금융권 채권사에 방문하셔가지고 직접 발급 받으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변호사 수임료인데, 사무실별로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기준이 얼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냥 저희 사무실 기준으로 얼마를 지급받는지 정도를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뭐 작년하고 금액은 동일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구분해서 지급받고 있습니다. 업무의 양이라든지 난이도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급여소득자 같은 경우는 부가세 포함한 금액으로 저희 사무실 기준 198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 수준을 지급받고 있고, 영업소득자,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겠죠. 부가세 포함 250만 원에서 350만 원 정도 수준으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도 제가 써놨지만, 단 채권자 수가 뭐 15건 이상으로 많거나, 아니면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정리할 자료의 양이 많거나 법리적으로 복잡한 쟁점들이 얽혀있는 사건들은 저희 업무 소요나 업무의 양이 훨씬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뭐 수임료가 일부 상향될 수도 있다라는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덧붙여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간혹가다 이제 아직도 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이런저런 명목으로 계속 추가 수임료를 요구하거나 뭐 이제 이런 사무실에서 피해를 보시는 분들도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말씀드린 비용 이외에 또 뭐 기타 비용이 없는지 만약에 수임 계약을 하신다면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보정서 제출 비용이라든지 확인 명목의 비용들을 또 이 계약과는 별도로 또 요구하는 사무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초기에 계약 단계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수임료를 지급받을 때 이 변호사나 법무법인 명의의 계좌로 받는 게 맞는지, 간혹가다 아직도 사무장 개인 명의의 계좌, 뭐 직원 명의로 보내라, 뭐 이제 이런 사무실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더 핵심은 월 변제금 10만 원 차이라고 써놨지만, 기본적으로 개인회생이라는 거는 36개월 동안 진행되는 거고, 월 10만 원씩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기본적으로 360만 원이 총 변제금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사건을 얼마나 잘 처리를 해서 변제금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의 관점에서 이제 변호사 사무실 선임하실 때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이제 변제금을 최저로 잘 낮출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사무실하고 소통이 얼마나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느냐도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고려하셔가지고 변호사 선임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